돈 한 푼 없는 처지에 우리 아들 덕에 호강한다. 칠순 잔치 연회장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컵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너 같은 거렁뱅이가 뭔 체면이 있다고. 그날 밤 비 내리는 길가에서 쫓겨난 그녀는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죠. 자신이 8천억 가치의 쇼핑몰 소유주라는 사실을.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특급 호텔 연회장 안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붉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최명자가 높은 상석에 앉아 손님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죠. 서윤은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물컵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하객들에게 물을 따라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참 부지런하네요. 한 하객이 웃으며 말하자 최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지런하긴요.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다가 오늘만 티내는 거예요. 최명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자 주변 하객들이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다음 테이블로 향했죠. 서윤아, 이쪽 테이블도 물 좀 채워줘. 신우이 박소희가 턱으로 가리키며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주전자를 들고 그쪽으로 가자 소희가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올케는 정말 말 잘 들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해. 친구들이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물을 따라주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태준이 젊은 여자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여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태준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서윤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지만 태준은 아예 서윤을 못 본 척했습니다. 태준아, 여기 와서 어머니께 인사드려. 최명자가 손짓하며 부르자 태준이 여자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여자가 최명자에게 공손히 인사하자 최명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어머, 미영이구나. 오늘도 예쁘게 차려입고 왔네. 어머님 칠순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미영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하자 최명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이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최명자의 시선이 서윤에게 향했어요. 서윤아, 거기서 뭐해? 손님들 물 다 말랐잖아. 죄송합니다. 서윤이 황급히 물주전자를 들고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테이블에 흘렀어요. 아이고, 정말 답답하네. 최명자가 혀를 차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서윤 앞으로 성큼 다가와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이런 간단한 일도 제대로 못해? 최명자가 화를 내며 물컵을 서윤에게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서윤의 옷을 적시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최명자는 더욱 화를 냈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네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도 손님들 앞에서는. 손님들 앞에서 뭐? 너 같은 거렁뱅이가 뭔 체면이 있다고 그래. 최명자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며 서윤을 바라봤어요. 돈 한 푼 없는 처지에 우리 아들 덕에 호강하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최명자가 비웃으며 말하자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주는 미영과 대화하느라 아예 이쪽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서윤이 가져온 낡은 보석함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최명자가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지저분한 걸 왜 가져왔어? 최명자가 발로 보석함을 찾습니다.
보석함이 바닥을 굴러가며 뚜껑이 열렸어요. 이건 제 어머니 유품이에요. 어머님께 선물로. 서윤이 급히 보석함을 주워들며 말했지만 최명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품이라고 해봤자 쓰레기잖아. 이런 걸 선물이라고 가져와? 최명자가 손사래를 치자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들어가겠어요. 서윤이 젖은 옷을 털며 일어서자 최명자가 막아섰습니다. 어디가? 아직 설거지도 안 했는데. 설거지는 호텔에서 해주니까 괜찮을 거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네가 해야지. 최명자가 서윤의 팔을 붙잡으려 할 때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태준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태준아, 내 마누라 좀 단속해. 칠순 잔치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 서윤아, 일단 집에 가 있어. 나중에 얘기하자. 태준이 차갑게 말하고 다시 미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이 보석함을 꼭 안고 연회장을 나가려는데 최명자가 다시 소리쳤어요. 야, 한서윤. 앞으로는 우리 집 행사에 얼씬거리지도 마. 서윤의 어깨가 굳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서윤이 젖은 옷을 만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열리며 태준이 나왔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뒤돌아보자 태준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서명해.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야.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진작에 끝났잖아. 태준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필요 있어. 내 명의로 대출받은 돈도 있고.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을 언제 받으셨어요? 네가 물려받은 그 변두리 땅 있잖아. 그거 담보로 회사 운영 자금 좀 뺐었어. 태준이 무덤덤하게 말하자 서윤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 땅은 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아버지라고 해봤자 널 버린 사람 아냐? 그런 쓰레기 땅 담보로 써서 우리 회사 살렸으니까 고마워해야지. 태준의 말에 서윤의 손이 주먹으로 굳어졌습니다. 어쨌든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집에서 나가. 더 이상 우리 집안 행세하지 마. 태준이 서류를 서윤 앞에 떨어뜨리고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워들었어요. 복도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호텔 앞 정류장에서 젖은 몸을 떨며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보석함과 이혼 서류만 들려 있었습니다. 택시가 안 오네. 서윤이 중얼거리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택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서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서윤님이시죠? 네. 누구세요? 서윤이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라온 그룹 비서실장 김정호라고 합니다. 급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김정호가 정중하게 말하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서윤이 명함을 받아보니 라온 그룹 비서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라온 그룹이요? 저랑 무슨 상관이? 차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도 오고 있으니 일단 타세요. 김정호의 말에 서윤이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서윤이 차에 올라타자 김정호가 차창을 올렸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고 고급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어요.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김정호가 태블릿을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루미에르 쇼핑몰 소유권 등기부등본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서윤님이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등기 정보입니다. 서윤이 화면을 자세히 보자 자신의 이름이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루미에르 쇼핑몰이 뭔지도 모르는데 서윤님의 아버지이신 한철호 회장님이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김정호의 말에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 아버지가 회장이었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한철호 회장님은 라온그룹의 창립자셨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정우가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것은 DNA 검사 결과서입니다. 회장님이 실종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서류에는 서윤과 한철호의 친자 관계가 99.9% 일치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실종이라니요? 제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7년 전에 실종되셨어요. 김정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이 서윤님의 안전을 위해 신분을 숨기신 겁니다. 제 안전을요? 회장님 주변에 위험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윤님을 멀리 보내신 거예요. 김정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루미에르 쇼핑몰의 감정 평가서입니다. 서윤이 서류를 받아보며 숫자를 확인했어요. 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8천억 원이요? 네, 맞습니다. 서윤님은 8천억 원 가치의 루미에르 쇼핑몰 소유주세요. 서윤이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돈 한 푼 없는 며느리라고. 그건 태상건설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김정우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태상건설을 아세요? 물론이죠. 서윤님의 남편이 운영하는 부실 건설사 아닙니까? 김정호의 말에 서윤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부실 건설사라니요. 재무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서윤님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제 남편이 제 재산을 훔쳐간 거네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김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왜 이제야 알려주시는 거죠? 회장님이 남기신 지시가 있었습니다. 서윤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라고요. 김정우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칠순 잔치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 모습까지 보셨다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윤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김정우가 사과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윤님의 권리를 되찾는 일을 시작해야죠. 김정우가 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롯데호텔 펜트하우스로 가세요. 차가 움직이자 서윤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온 사인들이 비에 젖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권리를 되찾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태상건설이 서윤님의 명의를 도용한 모든 것을 되돌리는 거예요. 김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미에르 쇼핑몰의 진짜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서윤이 무릎 위에 보석함을 만졌어요.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생각했던 보석함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저를 사랑했을까요? 회장님이 서윤님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김정호의 말에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차가 롯데호텔에 도착하자 김정호가 서윤을 펜트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에 서윤이 압도되었어요. 이곳이 제가 머물 곳이에요? 네, 서윤님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김정우가 서윤에게 키카드를 건넸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태산건설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올게요. 김정우가 나가자 서윤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서윤이 보석함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이 어린 서윤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되찾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펜트하우스 침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곧 어젯밤 일들이 떠올랐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모습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해. 서윤이 혼잣말을 하며 옷장을 열었어요. 김정우가 미리 준비해둔 고급 정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윤이 검은색 정장을 골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어요. 오전 9시 김정우가 서류 가방을 들고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네, 덕분에요. 서윤이 의자에 앉자 김정우가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태산건설이 루미에르 입점을 위해 제출한 서류들입니다. 서윤이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어요. 입점 신청서에는 태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신청했구나. 그뿐만 아니라 입점 보증금으로 50억 원을 약속했어요. 김정우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50억이요? 그 돈은 어디서 구할 생각이었을까요? 서윤님 명의 대출금을 쓸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 돈으로 내 건물에 입점하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뻔뻔한 일이죠. 김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제가 입점 심사를 직접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서윤님이 루미에르의 소유주니까요. 서윤이 서류를 다시 봤어요. 태준에 잡힐 서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나를 무시하더니 서윤이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복수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김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하고 싶어요. 서윤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태산건설이 얼마나 부실한 회사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세요. 이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정우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재무 상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빚만 300억 원이 넘어요. 서윤이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태산건설의 적자 규모가 상상보다 컸어요. 이런 회사가 어떻게 50억 원을 보증금으로 내겠다는 거죠? 서윤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을 거예요. 김정호의 말에 서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용하려고 했구나.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준의 전화였습니다. 받아도 될까요? 서윤이 김정호를 보자 김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세요. 서윤아, 어디 있어? 집에 안 들어왔다면서? 태준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왜요? 이혼하자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거고 급한 일이 있어. 당장 와. 무슨 급한 일이에요? 서윤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루미에르 쇼핑몰 서류에 내 도장이 필요해. 빨리 와서 찍어. 태준의 말에 서윤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도장이 왜 필요해요? 담보 서류 때문에 그래. 자세한 건 와서 얘기하자. 싫어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싫다고 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싫다고 했어요. 더 이상 이용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용당한다니 그게 무슨...
제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이용이고 제 도장 찍으라는 것도 이용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야, 한서윤. 네가 지금 누구한테 말대답하는 거야? 말대답이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집으로 와. 안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를 거야. 태준이 협박하자 서윤이 냉소했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뭐, 네가 지금. 서윤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김정우가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하시네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서윤이 휴대폰을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태산건설 입점 심사 일정을 잡아주세요. 언제로 하시겠어요? 내일 오후 2시로 해주세요. 서윤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정체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시겠어요? 김정우가 펜을 들고 물었어요. 베일에 쌓인 신비의 여회장으로 소문을 내세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굴하게 굽신거리는지 보고 싶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김정우가 메모를 적었어요. 그리고 심사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주세요. 어떤 조건들로 하시겠어요? 공사 안전 등급,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뢰도 같은 거요. 서윤이 하나씩 손가락으로 세웠습니다. 태산건설이 절대 통과할 수 없는 조건들이네요. 그렇죠. 어차피 부실한 회사인데 왜 입점시켜줘야 하나요? 서윤이 일어나 다시 창가로 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에요. 서윤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흘렀습니다. 김정우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님, 정말 변하셨네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을 찾은 거예요. 서윤이 뒤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내일이 기대되네요. 다음 날 오후 1시 루미에르 쇼핑몰 30층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최명자 그리고 박소희가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태산건설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신비의 여회장이라는 사람이 올까? 태준이 시계를 보며 물었어요. 당연히 와야지. 우리가 50억 원이나 투자하겠다는데. 최명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박소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어요. 회의실 곳곳에 고급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곳이네. 여기 입점만 하면 우리 완전 대박이야. 태준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김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그룹 비서실장 김정우입니다. 김정우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 안녕하세요. 태산건설 전무 박태준입니다. 태준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곧 오실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정우가 말하고 나가자 최명자가 태준을 쳤어요. 야, 좀 더 당당하게 해. 우리가 을이 아니야. 맞아요, 오빠.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박소희도 거들었습니다. 10분 후 다시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서윤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일어나 인사했어요. 루미에르 쇼핑몰 대표 한서연입니다. 서윤이 가명을 사용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선글라스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산건설에서 입점을 신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태준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서윤이 서류를 받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태준의 도장이 찍힌 신청서를 보니 기분이 묘했어요. 보증금이 50억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정말요? 확인해 봐도 될까요? 서윤이 고개를 들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인이라니요? 계좌 잔고나 보증서 같은 거 말이에요. 서윤의 말에 최명자가 끼어들었어요.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건가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예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서류는 내일까지 준비하면 안 될까요? 태준이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어요. 하루면 충분하죠. 그런데 다른 조건들도 확인해야 해요. 서윤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공사 안전 등급이 B등급이네요. 우리는 최소 A등급을 요구합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A등급이요? 그건 좀 어려우시다면 다른 업체를 알아보셔야죠. 서윤이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가능해요. A등급 받을 수 있어요. 최명자가 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어떻게... 태준이 최명자를 말리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서윤이 물었어요.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최명자가 단언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재무 건전성도 확인해야겠네요. 서윤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현재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부채 비율이요? 태준이 더듬거렸습니다. 네, 정확한 숫자로 알려주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건 저희 회계팀에 확인해봐야. 회계팀에 확인해야 하는 숫자를 모르고 오셨다고요? 서윤이 놀란 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부족했네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서윤이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사회적 신뢰도는 어떤가요? 최근 3년간 민원이나 소송 건수 같은. 태준과 최명자가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태준이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윤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없어요. 저희는 깨끗한 회사예요. 최명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선글라스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요. 그렇다면 좋네요. 심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요? 너무 긴 거 아닌가요? 박소희가 불만을 표했어요. 급하시면 다른 쇼핑몰을 알아보세요. 서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일주일 기다리겠습니다. 태준이 급히 말했어요. 그럼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서윤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춰 섰어요. 아,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태준이 긴장하며 물었어요. 담보로 사용하신 토지가 원래 누구 소유였나요? 서윤의 질문에 태준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 아내 땅이었어요. 아내분이 동의하셨나요? 물론이죠. 당연히 동의했어요. 태준이 또 거짓말을 했어요. 잘 됐네요. 부부가 서로 믿고 의논해서 하는 일이 최고죠. 서윤이 비꼬는 듯한 톤으로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세 사람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까다롭네. 근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어. 최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태준이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복도를 걸어가는 서윤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군. 일주일 후 태산건설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태준이 전화기를 붙잡고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A등급이 안 나온다고?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전화 너머에서 하청업체 사장이 변명했지만
태주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집어치우고 당장 A등급 받아와. 안 되면 계약 파기야. 태준이 전화를 끊자 최명자가 다가왔어요. 어떻게 됐어? 망했어요. A등급은 최소 6개월은 걸린대요. 태준이 머리를 감췄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루미에르 답변이 오늘까지인데. 최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큰일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야? 나 바빠. 태준이 짜증내며 말했어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서윤이 언니 명의 대출이 부정 대출이라고. 박소희의 말에 태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정 대출이라니 무슨. 본인 동의 없이 대출받았다고 신고가 들어왔대요. 박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이가 신고했다는 거야? 최명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은행에서 당장 전액 상환하라고. 태준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전액 상환? 그게 얼마인데? 200억 원이요. 박소희의 말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0억을 어디서 구해? 태준이 벽을 쳤어요. 루미에르 입점만 되면 괜찮을 텐데. 최명자가 애타게 말했습니다.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정호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태상건설 전무님이시죠? 루미에르 심사 결과를 알려드리려고요. 김정호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네. 어떻게 나왔나요? 태준이 벌떡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입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출하신 서류들에 문제가 많았어요. 무슨 문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공사 안전 등급이 기준에 못 미치고요. 김정우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재무 건전성도 우려되는 수준이고 사회적 신뢰도도 좋지 않네요. 사회적 신뢰도라니요? 최근 3년간 민원이 27건, 소송이 12건 있었더라고요. 김정우의 말에 태준이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대출 사기 의혹입니다. 대출 사기요?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김정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건 오해예요. 제 아내가 동의했어요. 그렇다면 아내분께 직접 확인해야겠네요. 확인이요? 태준이 당황했습니다. 네, 아내분이 직접 와서 동의했다고 말씀하시면 다시 검토해 볼게요. 김정호의 제안에 태준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아내가요? 그런데 아내는 지금 어디 계세요? 그게 잠깐 친정에 가 있어서. 태준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언제 돌아오시나요? 글쎄요. 아직 연락이 안 돼서. 이상하네요.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연락이 안 된다니. 김정호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곧 연락해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태준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안 오시면 입점은 완전히 취소됩니다. 김정우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됐어? 최명자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서윤이를 데려와야 해. 내일까지. 서윤이를 왜?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라고. 태준의 말에 최명자가 어이없어 했어요. 그런 미친년을 어떻게 찾아? 찾아야 해.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태준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연락은 해봤어? 박소희가 물었어요. 전화 안 받아. 번호도 바뀐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 친구들한테 연락해봐.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야. 태준이 최명자와 박소희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도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자.
최명자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지금 안 찾으면 우리 진짜 망해. 태준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 시각 루미에르 쇼핑몰 회장실에서는 서윤이 김정우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목소리 연기가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서윤이 김정우에게 박수를 쳤어요. 태준이 완전히 당황하던데요. 그럴만하죠. 이제 진짜 궁지에 몰렸으니까. 서윤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내일 정말 안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정우가 물었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200억 빚 때문에라도. 서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님을 찾지 못하면요? 찾을 거예요. 필사적으로 찾을걸요. 서윤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어요. 그럼 내일 뭐라고 하실 건가요? 글쎄요. 그때 되면 알겠죠.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복수를 확신하는 사람의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태주는 잠도 못 자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대학 동창들을 찾아가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연락 안 되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태준이 서윤의 친구 민지에게 애원했습니다. 태준 씨, 서윤이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몰라요? 칠순 잔치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민지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좀 오해가 있어서. 오해요? 서윤이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오해라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태준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시댁에서 물을 끼얹고 이혼하라고 했다면서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민지가 따져 묻자 태준이 말을 못했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걸 보니 사실이네요. 그런 사람한테 서윤이 연락처를 알려줄 것 같아요? 민지가 문을 닫으려 하자 태준이 급히 막았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미안해요. 저도 몰라요. 민지가 문을 닫자 태준이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명자의 전화였습니다. 태준아, 너는 찾았어? 안 돼요. 친구들도 다 모른다고. 태준이 기운 없이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최명자의 목소리에서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6시간 남았어. 오후 2시까지라고 했잖아. 최명자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지? 정말 망하는 건가? 태준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계속 찾아. 최명자가 전화를 끊자 태준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한편 박소희는 서윤이 다니던 요가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서윤 언니 연락처 아시는 분 없나요? 소희가 접수 데스크에서 물었어요.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시라면 연락처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직원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소희가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죄송해요. 규정상 불가능해요. 직원이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자 소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 1시 태산건설 사무실에 3사람이 모였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어요. 못 찾겠어. 정말 어디 있는 거야? 태준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박소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 최명자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루미에르에 전화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하자. 태준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김정우 비서실장님 계신가요? 네, 태산건설이시죠? 어떻게 되셨나요? 김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아내를 아직 못 찾았어요.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없나요? 못 찾으셨다고요? 어떻게 아내를 못 찾으세요? 김정우가 놀란 척했어요. 잠깐 친정에 가 있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태준이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그럼 친정에 직접 가보시죠. 그게 친정 연락처도 잘 모르고 아내 친정 연락처를 모른다고요? 김정우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웠어요. 사이가 좀 안 좋아서. 태준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럼 아내분이 정말 동의하신 게 맞나요? 당연하죠.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렇다면 내일까지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태준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내일까지도 안 오시면 완전히 끝입니다. 김정우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최명자가 물었어요. 내일까지 시간을 더 줬어. 다행이다. 그럼 오늘 밤새 찾아보자. 최명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시각 루미에르 쇼핑몰 회장실에서는 서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시간을 더 주셨다고요? 네, 더 애태우려고요. 김정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그들이 얼마나 절망하는지 더 보고 싶어요.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김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타날 거예요. 200억 빚 때문에라도. 서윤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안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왜요? 어차피 태산건설은 망할 회사니까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김정고가 궁금해했습니다. 은행 대출 상환 독촉만으로도 충분해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에는 복수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태주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서윤을 찾아 헤맸지만 소득이 없었어요. 최명자와 박소희도 지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못 찾았어? 태준이 힘없이 물었어요. 응. 정말 어디 있는 거야? 최명자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3시간 밖에 안 남았는데. 박소희가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태준 씨예요? 낯익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서윤이 친구 민지예요. 어제 찾아오셨잖아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 네. 서윤이 연락처 알아내셨나요? 연락처는 모르겠고요. 대신 어디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민지의 말에 태준이 흥분했습니다. 어디요? 어디에 있다고요? 롯데호텔 펜트하우스에 있을 거예요. 롯데호텔이요? 거기서 뭘 해요? 태준이 당황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어제 우연히 호텔 로비에서 봤는데 완전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다니요? 옷도 비싸 보이고 메이크업도 화려하게 하고 정말 신기했어요. 민지의 말에 태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확실해요? 서윤이가 맞나요? 물론이죠. 어떻게 서윤이를 못 알아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태준이 전화를 끊고 최명자에게 소리쳤어요. 어머니, 서윤이 찾았어요. 어디 있다는 거야? 최명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롯데호텔 펜트하우스에 있대요. 펜트하우스? 그 비싼 곳에? 박소희가 놀라며 말했어요. 일단 가보자. 빨리. 태준이 차키를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30분 후, 세 사람은 롯데호텔 로비에 도착했어요. 펜트하우스는 몇 층이지? 최명자가 안내데스크를 보며 물었습니다. 50층이에요. 근데 그냥 올라갈 수 있나?
박소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가보자. 태준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50층에 도착하자 복도가 조용했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최명자가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서윤이 고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화장도 완벽하게 하고 있었어요. 어머, 무슨 일이세요? 서윤이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서윤아, 너 여기서 뭐해? 태준이 당황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세요? 이혼하자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무슨 급한 일이요? 서윤이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루미에르 서류에 내 서명이 필요해. 빨리 가자. 태준이 서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이 피했습니다. 왜 제 서명이 필요한데요? 담보 서류 때문에 그래. 네가 동의했다고 서명해야 해. 태준의 말에 서윤이 냉소했어요. 제가 언제 동의했나요? 뭐라고? 네가 분명히 동의했잖아.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야, 한서윤. 지금 장난하는 거야? 최명자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장난이요? 제가 왜 장난을 치죠?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장난이 아니고 뭐야?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서윤의 말에 최명자가 벌벌 떨었어요. 상관없다고? 네가 우리 며느리잖아. 이혼하자고 하셨잖아요.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도와줘. 태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도와달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제발, 정말 급해. 200억을 갚아야 한다고. 200억이요? 그게 제 돈인 줄 아세요? 서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 명의로 받은 돈이잖아. 제 동의 없이 받은 거잖아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의 없이라니. 네가 분명히 언제 동의했는지 증거 있나요? 서윤이 따져 묻자 태준이 말을 못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윤아, 우리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제발 한 번만. 박소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태준이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제 상관이 아니니까. 서윤이 문을 닫으려 하자 태준이 막았습니다. 안 돼. 나갈 수 없어. 저 지금 바빠요. 가세요. 뭐가 바빠? 너 무슨 일 하는데? 태준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서윤이 문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안 도와줄 거야? 최명자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네, 안 도와줘요. 서윤이 단언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남은 세 사람이 서로 바라봤어요. 모두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박소희가 울먹였어요. 끝났어. 정말 끝났어. 태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문 안에서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오후 2시 정각 루미에르 쇼핑몰 회의실에서 김정우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태상건설에서 연락 왔나요? 김정우가 직원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났네요. 입점 취소 처리하세요. 김정우가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이 숨을 헐떡이며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왔어요. 태준이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 태산건설 전무님이시군요. 그런데 아내분은 어디 계세요? 김정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그게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태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그럼 병원에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대신 왔어요. 태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직접 와야 합니다. 김정우가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제발요.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김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시간을 더 주실 수 있나요? 이미 충분히 기회를 드렸습니다. 김정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태산건설의 입점 신청은 공식적으로 취소됩니다. 취소라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태준이 소리쳤어요. 다른 쇼핑몰을 알아보시죠. 김정우가 무덤덤하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태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태준 씨, 은행에서 연락드려요. 네, 무슨 일이세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출 상환 기일이 오늘까지인데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미 연장을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입금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1시간 후 태산건설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한 직원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월급? 지금 그런 게 중요해? 태준이 화를 냈어요. 3개월째 밀렸는데요. 나도 답답해. 조금만 기다려. 태준이 소리치자 직원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최명자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태준아, 집에 법원 직원들이 왔어. 법원 직원이요? 압류영장 들고 왔다고. 최명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압류라고요? 집도 차도 다 가져간대. 태준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다 서윤이 때문이야. 그년이 우리를 망친 거야. 최명자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그때 박소희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카드가 정지됐다고요?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왜 갑자기 정지를 시키셨어요? 결제 대금이 연체되어서 자동 정지됐다고 하네요. 소희가 전화를 끊고 태준을 봤어요. 오빠, 카드도 다 막혔어요. 카드까지? 태준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태산건설 박태준 전무님 계신가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물었어요. 저예요. 누구세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압류 집행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잠깐만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태준이 애원했지만 집행관들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사무용품과 차량키를 모두 반납해 주세요. 차량키까지요? 네, 모든 자산이 압류 대상입니다.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건넸어요. 30분 후 태산건설 간판이 떼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최명자, 박소희가 건물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정말 끝난 거야? 소희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태준이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서 살라고? 최명자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최명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최명자 씨죠? 모텔 사장인데요. 네, 왜요? 방값을 언제 주실 건가요? 이미 3일 밀렸는데. 최명자가 당황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일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해요. 사장이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텔비도 못 낸다는 거야? 소희가 충격받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구나. 최명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녁 무렵 루미에르 쇼핑몰 회장실에서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정우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태산건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빨랐네요.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압류도 모두 완료됐고요. 수고하셨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김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원하긴 한데 뭔가 허전해요. 서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허전하다니요? 너무 쉽게 무너져서 그런가. 서윤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만큼 부실했다는 증거죠. 그렇겠죠. 서윤이 보석함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그 순간 서윤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승리의 눈물이었어요. 서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거렁뱅이라 불리며 물컵에 젖어 쫓겨났던 며느리가 8천억 가치의 진짜 주인으로 돌아와 당당하게 복수를 완성했죠. 때로는 우리 주변에도 겉모습만으로 판단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숨어 있는 법이에요. 시댁 식구들이 서윤을 함부로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외모나 처지만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윤은 복수를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강진우와 아이수아와 함께하는 가족의 사랑에서 찾았습니다. 결국 돈보다 소중한 건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